안녕하세요. 주식아재입니다. 자, 비트맥스가 최근에 많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기사도 뭐 악재 같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맥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이제 방향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함께 하려고 톡방 운영 중에 있으니까, 톡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오전에 뉴스들 좀 정리해서, 제가 본 뉴스들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시황이랑 정보, 제 생각들이랑 이제 제가 좀 이제 괜찮게 좀 생각하는 좋은 주식들도 좀 한 번씩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혼자 하기 힘드시거나 아니면은 좀 같이 좀 수익을 내보고 싶다, 아니면은 좀 여러 가지 정보들 좀 필요하다 하시면은 저한테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해서 초대 링크랑 비밀번호 함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비트맥스. 자, 일단은 우리가 비트맥스의 이제 본질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비트맥스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가치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좀 테마 투자에 좀 가깝죠. 테마 투자에 매우 가깝습니다. 자, 현재는 좀 그렇게 가깝고, 물론 이제 뭐 MSTR 운영하는 저기 마이클 세일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비트코인 결국 이제 하나의 이제 화폐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 국장에서만 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런 이제 가치보다는 좀 테마로 봐야 된다, 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됩니다. 좀 거시경제나 아니면은 좀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한번 좀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이제 다른 좀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마이클 셀러 같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또 봐야 되는데, 우선 제가 비트맥스 영상 엄청 여러 번 찍었었는데,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자, 미국의 이제 친암호화폐 성향인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 후보 시절에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발언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지니어스법도 이제 상하원 다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대통령 주변의 주요 고위 이제 인사들도 이제 다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죠. 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뭐 다양한 이제 거기 고위급 이제 인사들은 다 친암호화폐 성향이다, 친암호화폐 성향적인 인물들이 매우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자식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름 가지고 이제 같이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맥스 당장 주가가 오르네 내리네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런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 뭐 중국도 이제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준비를 또 한다고 하고, 다양한 나라들이 또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유심히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 죽지 않았다, 좀 이렇게 이런 이제 흐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사업을 하는, 자, 비트맥스처럼 이렇게 트레저리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거죠. 비트코인을 모으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이클 세일러가 있잖아요. MSTR이 있습니다. MSTR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있고, 자, 그리고 그 두 개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이런 트레저리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씩 참여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일본도 참여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암호화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암호화폐 추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물량이 이제 이런 법인 회사들, 뭐 기관들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비트코인 ETF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바뀜이 좀 있다.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나스닥에서는 그 트레저리 하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우리나라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도 뭐 저점 대비 좀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더 올라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애초에 물량이 달라요. 물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레저리 하는 그 물량이랑 자금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조금 있지 않나. 하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 꽤나 많이 올랐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하는 사업 하는 회사들도 차트를 보면은 다 올랐다가 좀 이렇게 행보를 좀 하고 있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좋지 않나 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비트맥스에 대한 리스크는 전환사채를 많이 끌어다 썼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자도 받습니다. 이자. 자, 이자를 받다 보니까 꽤 높은 수준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5% 정도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긴 하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풋옵션도 엄청 짧게 설정해놨는데 풋옵션을 얘네가 실행을 한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이분들도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그림 봤었을 때 과연 이렇게 풋옵션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의 이제 이분들이 걸어놓은 해치 수단인 거죠. 저기 원영식이랑 김병진 듀오들이 걸어놓은 해치 수단이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 반대로 가지 않는 이상은 굳이 이거를 풋옵션 하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결국 그거 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 그 사람들 아무래도 좀 작전에 좀 그 거시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전환사채를 엄청 많이 발행한 것에 대한 생각은 실제로 만약에 풋옵션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제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버릴 경우, 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보다 훨씬 많은 주식이 이제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래가 엄청 많이 터져야 돼요. 근데 거래가 터지려면은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야 개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 다 해소하려면은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뭔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여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는 있어요. 리스크는 이제 풋옵션이나 이제 뭐 이자에 대한 그런 거, 그리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없다면은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매집은 이제 끝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더 매집을 하면 할수록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어디서 또 전환사채를 또 그런 사채를 끌어오냐, 돈을 끌어오냐도 이제 중요한 이제 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비트맥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비트맥스를 또 투자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심하잖아요. 주가가 자, 오를 때도 뭐 16%씩 오르고 내릴 때도 뭐 16%씩 빠지고 뭐 그렇게 계속 변동성을 줍니다. 변동성을 엄청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악재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하는 기업들도 다 CB로 다 전환사채 조달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들이 본 사업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은 거의 없다 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뭐 회계상 뭐 그런 공시 이런 거 나왔는데 이런 거는 뭐 딱히 관심을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알면 되지 않나. 왜냐면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부터 이미 이런 거는 예정이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하지만 이런 거를 이렇게 또 띄우고 하는 이유들이 아무래도 또 이런 개미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또 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털리려면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랑 우리가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지나 리스크는 또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상세하게 좀 살펴보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하다 말았는데, 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려고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이제 톡방 만들었으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싶다. 좀 혼자 하면 좀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대응을 하면서 좀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인드셋으로 이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또 악재가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랬었을 때 빨리 털고 나올지 더 들고 갈지 추가하면서 해야 될지, 이런 게 당장 이제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런 분들 좀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톡방 운영 중에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초대 링크랑 비밀번호 함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